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은 저희 워싱턴 이 한면색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이 예선에서 94%나 이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정도로 이른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 또 매우 높은 타율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선을 공화당에서 이제 치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인도스먼트라고 그러죠. 보통 뭐 보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공식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이 이제 인도스먼트인데요. 네네. 이 인도스를 받은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들이 공화당 예선에서 94%나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94%의 승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풍이 다시 몰아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법한데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수 그의 복귀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다시 어떻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백악관에 오는 날이 오면 어떡하겠냐라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걸릴 것 같은데 뭐 미국 정치권이나 또 공화당 심지어는 공화당 지지 계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재도전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보는 것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요. 또 네. 다시 복귀를 시켜야 하는지 이것을 지지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도 놓고도 공화당원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한 후보들이 뭐 연방 상하원 예선 또 주지사 지역 선거에서 94%나 승리를 거뒀다는 결과는 상당히 아주 주목받을 만한 그런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선입니다만은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장을 받으면은 상당히 공화당 예선을 다 통과하고 막강한 이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인도스먼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곧바로 선거자금 모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고 이것은 또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 공화당 진영에서는 아직도 막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요. 이른바 와이드 오픈된 지역 의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거나 또 이제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하는 그런 지역을 와이드 오픈 지역이라고 시시라고 하는데 와이드 오픈 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후보가 92%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92%나 이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지난번에 한번 화제를 모았던 것이 바로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낙마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바로 이제 와이오밍에서 이 와이오밍주라면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체니 가문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리즈 체니 연방 하원 의원 현역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겟을 해서 이제 지지한 후보 여성 후보에게 또 이제 완패당하는 이제 아주 2배 2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완패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이었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연방 공화당 하원의원이 10명이 트럼프 탄핵에 지지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86%의 승률을 보였습니다. 2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2명이 살아남아서 86%. 그래도 이제 상당히 높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의 한 57%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앞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지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도 뭐 너무 얄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승률 94%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또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선거 결과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지지 선언한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222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93명은 공화당 자체에서도 똑같이 지지를 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보다가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그런 쪽을 따라간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네. 좋게 얘기하더라도 222명 중에서 193명은 겹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공화당 주류와 달리, 즉 리즈 체니와 같이 이제 주류와 달리 본인이 그 타겟을 해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 193곳은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도움받거나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으로 현역 의원 같은 것을 꺾은 것은 29곳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력으로 지금 선거 판도가 결정되어진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인데요. 전체 숫자로는 94%나 승리한 것을 해서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193명이나 이제 중복이 돼서 29군데, 물론 여기에서도 그것만 해도 상당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또 이렇게 승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기에도 좀 어렵고요. 그만큼 지금 공화당 선거전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일례를 들어서 리즈 체니 같은 경우는 트럼프 탄핵에 앞장섰던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중에서 지금 8명, 4명은 예선에서 낙마했고요. 리즈 체니처럼. 4명은 아예 은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명만 지금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에서 살아남았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조지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때 그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 앞장서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와 주 정무장관을 낙마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속속들이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아주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 때문에 이기는 그런 후보들이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막상 11월 선거에 가서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때 정말 이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냐는 사실 아직 좀 미지수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네. 민주당에서 전략이 공화당의 극우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우 후보를 지지하는 그 이제 주법으로 선거법이 약간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거나 네. 이제 스위치를 해서라도 표를 행사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지역일수록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데서는 오히려 극우파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의 극우파, 즉 트럼프 충성파를 미는 그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는 쉽게 꺾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이게 뭐 전 지역에 다 똑같이 주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공화당의 지금 선거전에 보면은 세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자기 선거가 아닌데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아이오와 척 레슬리 상원의원 선거전에 나타났는데요. 네. 그만큼 이 사람도 지금 차기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현장에서 보면은 고호음을 외치는 아주 반감을 표시하는 그 공화당 유권자들도 있고요. 네. 그때 마이크 펜스는 배신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래도 부통령으로서는 지켜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원성을 좀 터뜨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트럼프만 안 나오면은 공화당의 유력한 주자거든요. 네, 네. 이 사람도 지금 펜실베니아 주지사, 극우파 주지사 의 선거전에 나섰는데요. 네. 이 극우파 주지사 오즈 박사한테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드산티스가 가고 난 다음에 지금 노동절 연휴 기간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또 지지 유세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 펜실베니아 주지사 후보는 지금 더블 스코어 차이로 지금 공화당 후보가 밀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네. 그런 이제 결과가 공화당 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이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이 갖고 있고 은퇴하는 좌석인데요. 네. 여기에 지금 부지사, 민주당의 부지사가 이제 오즈 박사라는 그런 공화당 후보를 지금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기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공화당이 그냥 의석을 빼앗기고 네. 연방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하원 선거는 뭐 어쩔 수 없더라도 상원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이런 극우파 후보들을 내세웠다가 이제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을 탈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아마 알겠습니다.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